야, 미소야. 전 아직 안 온 거야. 벌써 6시인데 뭐하니?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어둠을 가를 듯 울렸습니다. 부엌에서는 29살 며느리 김미소가 이미 2시간째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손목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미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일손을 놀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새벽 4시예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이 어쨌다고. 제사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밤새워서 준비한다. 미소의 눈가에 잠깐 분노의 빛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5년 차, 이런 일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이정훈이 소파에 다리를 뻗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31살의 정훈은 아내가 새벽부터 부엌에서 고군분투하는 줄 알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새언니 진짜 대단하지? 나였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26살 시누이 이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원생인 지은은 명절 때마다 집에 와서 놀기만 했습니다. 지은아, 내 새언니는 우리 집 며느리야. 당연한 거지. 정훈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소는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덜덜 떨렸지만 아무도 모르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아버지 이창수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는 미소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 미소야.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전이 좀 짜지 않나? 지난번에도 짜다고 했는데. 미소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간을 맞추는 것도 음식을 만드는 것도 모두 자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모두 자신이 져야 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서 시간이 없잖아. 창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소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좋은 회사에 다녔던 자신이 이제는 명절마다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벽 6시 미소는 마지막 나무를 묻히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그때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혼잣말해?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서 상 차려. 사람들 곧 온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와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오전 9시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거대한 차례상을 혼자서 차렸습니다. 20여 가지의 음식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와, 올해도 정말 잘 차렸네. 큰아버지 이창호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미소가 정말 손재주가 좋아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미소를 향한 시선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미소는 차례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만든 모든 음식들이 자신의 노고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뒤에 숨어있는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미소는 조상님께 절을 하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상님, 저도 이 집안의 일원이 맞나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소는 또다시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앉아서 밥 한 숟가락 떠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미소야, 국이 좀 짜네. 다음에는 간을 좀 약하게 해. 시숙모 한영희가 말했습니다. 미소야, 김치가 좀 시네. 새로 담갔어야지. 또 다른 친척이 지적했습니다. 미소는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지적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움의 손길 하나 내밀지 않았습니다. 정훈아, 미소가 정말 잘해주네. 복 받았어. 삼촌이 말했습니다. 예, 미소가 정말 잘해줘요. 정훈이 대답했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설거지를 하면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베인 상처들, 화상 자국들이 그녀의 지난 5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미소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미소는 자신을 다독이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미소야, 차 좀 타와. 사람들이 기다려. 네, 지금 탈게요. 미소가 찻주전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빨리 차 타와. 순자는 미소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재촉했습니다. 미소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거실에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소가 차례상 앞에서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사방으로 튀었고 찻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 미소야. 가장 먼저 소리친 것은 의외로 시숙모 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진짜. 괜한 쇼 해가지고.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정훈이 서둘러 미소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소야, 괜찮아? 정신 차려. 하지만 미소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뭘 119를 불러.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창수가 미소의 상태를 보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야. 병원에 가봐야겠어. 결국 미소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미소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실신입니다. 환자분이 언제부터 이런 상태셨나요? 정우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미소가 의식을 되찾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런 상태로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사 준비 좀 하다가 쓰러지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약해요. 의사는 순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소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뭔가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 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괜찮아? 걱정했어. 하지만 미소는 정훈의 손을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정훈 씨,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자. 아니요. 친정에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소야, 무슨 소리야? 제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소는 정훈을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사요? 제가 왜 제사까지 챙겨야 하죠? 그 순간 미소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정훈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소는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미소가 쓰러진 일은 이미 잊혀진 듯 했습니다. 미소야, 괜찮아? 얼굴이 아직도 창백해 보이는데. 시숙모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소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할까? 오늘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남을 텐데.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미소의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미소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어요. 내일 아침에 시작할게요. 문자를 보낸 후 미소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미소는 평소와 다르게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왜 이렇게 조용해? 지은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무슨 생각? 미소는 지은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도 내일 아침에 알게 될 거예요. 지은은 미소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고 미소는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정훈이 미소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소야, 오늘 고생했어.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하던데 앞으로 좀 쉬엄쉬엄해. 정훈 씨. 미소가 정훈을 불렀습니다. 왜? 저희 결혼한 지 5년 됐죠? 그렇지. 왜 갑자기? 미소는 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뭔 소리야? 내일 아침에 얘기할게요. 모든 가족들 앞에서요. 정훈은 미소의 말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미소야,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뭔가 충격적인 소리라도 들었어? 아니에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미소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소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 모두 식사하세요. 미소가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소가 쓰러진 일은 이미 잊혀진 듯 했습니다. 미소야, 오늘 아침도 맛있네. 창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미소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미소는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잠깐요, 모든 분들께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뭔 얘기야?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미소는 천천히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의 비밀들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비밀? 정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미소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2년 동안 카드 빚이 3천만 원 넘게 쌓인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만 50개가 넘게 사셨죠. 순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미소야. 그게 그리고 아버님. 미소가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부터 회사 동료 김 부장님과 만나고 계시죠? 지난주 목요일에는 모텔에도 가셨고요. 창수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 아가씨. 이번에는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이라고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1,500만 원 날린 거 부모님은 모르시죠? 지은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걸 알아? 그리고 정훈 씨. 마지막으로 미소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탈락된 이유가 단순히 실력 부족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부서 회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들켰잖아요.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소야, 넌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미소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안의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서류들. 모든 걸 다 봤거든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매번 돈을 아껴 쓰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몰래 명품을 사시고 아버님은 가족을 소중히 하라고 하시면서 바람을 피우시고 아가씨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투기나 하고 정훈 씨는 성실하다고 하면서 횡령을 하셨군요.
미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저한테만큼은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가 되라고 요구하셨네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야. 그건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미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미소의 분노와 좌절이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소의 폭탄 발언에 온 가족이 당황하고 있을 때 순자가 갑자기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소야. 정말 대단하구나. 순자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미소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5년 동안 우리 비밀들을 캐고 다녔구나. 정말 기가 막히네. 순자가 천천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소야, 너도 우리한테 숨긴 게 있지? 미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세요? 이게 뭔지 알지? 순자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정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미소의 진짜 모습이야. 순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내가 결혼 전에 빚이 5천만 원 있었다는 거 정훈이가 아나? 정훈이 깜짝 놀라며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미소야 그게 사실이야?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계속해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5년 동안 친정에 보낸 돈이 총 8천만 원이야. 우리 몰래 말이지. 8천만 원. 창수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미소야, 내가 우리 비밀을 안다고 했지? 그런데 그 비밀들 중 일부는 내가 먼저 알아내서 우리한테 흘린 정보야. 미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지은이 주식 투자한다고 부추긴 게 누구야? 창수 아버지 회사 동료들 소개시킨 게 누구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5년 전부터 너는 이 집안을 조종해왔어. 우리가 실수하게 만들고 그 약점을 잡아서 언젠가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지은이 충격에 빠져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정말이야.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거 언니가 권했잖아. 미소는 침묵했습니다. 순자의 말 중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회식비 사용한 것도 너가 먼저 알아냈지? 왜냐하면 너가 정훈이 카드 명세서를 몰래 확인하고 있었으니까. 정훈이 분노에 차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너 정말로 내 카드까지 몰래 확인하고 다닌 거야? 순자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기록이야. 6개월 전부터 말이지. 모든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소야 너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야?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승리자처럼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네. 정말 무서운 여자야. 미소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가운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복수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누가 나쁜 놈인지 알겠지? 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미소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미소야 이제 정말 실망이야. 5년 동안 우리를 속였구나. 창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줄 몰랐네. 정말 배신감이 든다. 모든 가족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미소에게 쏟아졌습니다. 미소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미소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미소가 천천히 일어서서 순자가 내놓은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들 어디서 구하셨어요? 미소가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미소야 뭐 하는 거야?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가짜거든요. 미소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서류들 모두 조작된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어머니가 찾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저는 어머니께서 제 사생활을 몰래 캐고 다니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짜 정보들을 심어 놓았죠. 미소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짜 변호사 상담 기록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 진짜 계획도 말이죠. 미소가 휴대폰 화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모든 비리를 증거와 함께 수집했어요. 어머니의 카드빚, 아버님의 불륜, 아가씨의 투자 실패, 정훈 씨의 횡령. 모든 것에 대한 증거 말이죠. 가족들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국세청, 회사,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제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야. 그럴 필요까지는. 5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용한 대가예요. 미소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어요. 미소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이미 정훈 씨 인감까지 받아뒀어요. 정훈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언제 내 인감을? 한 달 전에 정훈 씨가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예요. 어차피 가짜 서류에 도장 찍는 줄 아셨으니까 별 생각 없이 찍어주셨죠. 미소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밀은 저와 함께 사라질 거고요. 미소야, 잠깐.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창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5년 전에 끝났어요. 미소가 단호하게 말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소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보낸 8천만 원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돈은 제 월급에서 나온 거였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요. 미소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순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소야. 돌아와.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소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소야. 제발. 정훈도 뛰어나와서 미소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소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소가 정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정훈 씨, 5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부부요? 미소가 정훈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훈 씨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사 준비하는 걸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잖아요. 제가 아파서 쓰러져도 쉬어한다고 생각했고요. 정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게 부부인가요? 미소가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에서의 5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밀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대신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살겠어요. 미소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미소는 창문 너머로 시댁을 바라봤습니다. 정훈과 순자가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휴대폰을 꺼내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소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이혼했어요. 뭐라고?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할게요. 지금 가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미소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소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미소는 부산으로 가는 KTX 표를 끊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미소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채용정보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경영학 전공에 5년의 실무 경험이 있던 그녀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에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차는 남쪽을 향해 달리며 미소도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 정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소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미소는 문자를 읽고 나서 휴대폰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기차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미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개찰구에 서 계시는 친정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소야, 엄마. 모녀가 포옹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요, 엄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소는 창밖의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29살의 김미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